한화 이글스의 2026 시즌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오웨인 화이트 영입으로 외국인 선수 보강을 최종 마무리하며 이제 관심은 새로운 선수들의 적응과 중견수 및 지명타자 자리의 경쟁으로 옮겨갔다. 핵심 변수는 완전히 새로 구성된 외국인 원투펀치의 성공적인 안착이다. 올해 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견인한 최대 주역은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였다. 두 선수는 총 33승, 출전 시 약 75%의 승률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그들을 대체할 오웨인 화이트와 밀켈 에르난데스의 부담이 크다. 텍사스 레인저스 유망주 출신 화이트는 다양한 구종을 갖춘 완성형 투수로 평가받으며 에르난데스는 메이저리그 수준의 구위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 키워드는 KBO 리그 적응에 있다. 폰세와 와이스도 입단 당시 화려한 경력은 아니었으나 리그에 최적화되며 에이스로 성장했다. 이들이 평균 이상의 승수인 25승 내외만 챙겨도 한화의 우승 도전은 현실화된다. 아시아 쿼터 왕앤청과 국내 선발들의 체력 관리를 잇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타선은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이다. 4년 100억 원의 강백호와 외국인 타자 요나탄 페라자가 합류하며 공격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문현빈 노시환 최연성으로 연결되는 기존 국가대표급 중심 라인업에 장타력 있는 거포들이 더해지며 10개 구단 중 가장 위력적인 폭발적인 타선을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수비 밸런스는 풀어야 할 숙제다. 강백호는 지명타자 기용이 유력하며 페라자도 주로 코너 외야에서 기용된다. 플로리알과 리베라토가 빠진 중견수 자리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진영, 이원석 등 내부 경쟁 속에서 수비력을 중시하는 김경문 감독의 성향상 스프링 캠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주전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1라운드 지명자 오재원의 돌풍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통산 안타 1위 손아섭의 행보가 마지막 변수로 부상했다. 지난 7월 트레이드로 영입된 손아섭은 현재 FA 자격을 얻었다. 매년 120안타 이상을 치는 검증된 타자이지만 강백호와 지명타자 역할이 중복된다는 점이 하나의 고민거리다. 재계약이 이뤄진다면 효율적인 지명타자 로테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손아섭의 가치가 계속 논의되는 까닭은 구심점 역할 때문이다. 우승 경험이 적은 젊은 팀에 확신을 주는 베테랑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C등급이라 보상 선수 부담이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외부 유혹을 거절하고 손아섭과 계속 동행할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 체계를 세울지가 팀의 결속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결국 한화의 2026년은 새 외국인 투수의 신속한 적응, 중견수 수비 고정, 그리고 베테랑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세 가지 과제로 요약된다. 전력의 규모는 이미 우승 후보급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전력이 시즌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다지는 일뿐이다. 따라서 다음 시즌 중견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때 LG 트윈스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던 시절, 하나는 중견수 부진을 인지하고 외국인 타자 플로리어를 영입했으나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당시 하나는 4팀 이상과 주전급 중견수 트레이드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손혁 단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를 부인했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거래가 무산될 경우 기존 외야수들의 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전급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상당한 대가가 필요했는데 하나가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결국 성사된 거래는 없었다. 시즌이 종료된 후 손 단장은 구단 자체 콘텐츠를 통해 당시 트레이드 협상에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를 털어놓았다. 여러 구단에 접근했지만 상대 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1라운드 지명, 투수를 요구해 거래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나는 손아섭 영입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리베라토라는 새로운 중견수 자원을 확보했으나 우승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나는 이번 오프시즌 100억 원을 투자해 강백호를 데려오며 다음해 우승을 다시 도전한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중견수 문제다. 하나는 강백호와 함께 외국인 타자 페라자를 재계약했다.
두 선수는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강력한 타격, 부족한 수비. 한 자리를 마련해준다 해도 코너 외야수 역할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한화에는 올해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문현빈이 있다. 문현빈을 좌익수 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타선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문현빈, 강백호, 페라자 3명이 외야를 구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현빈을 중견수로 전환하는 논의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외야 타선의 파괴력은 메이저리그 수준이 된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 수비에서 진정 치명적인 핵심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강백호를 지명타자로 두고 문현빈과 페라자를 좌우 외야 끝에 고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수비가 안정적인 중견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면 강백호와 페라자를 우익수와 지명타자 자리에 돌려가며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다. 결국 돈으로는 중견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셈이다. 이진영, 이원석 등이 올 시즌 내내 기회를 받았지만 뚜렷한 주전급으로 성장하지 못한 한 해였다. 고졸 신인 오재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젊은 선수가 즉시 자리를 잡아주면 좋겠지만 프로 무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하나가 리빌딩 시즌이었다면 몰라도 당장 우승을 노려야 하는 팀에서 신인 선수를 고정 주전으로 쓰기도 어렵다. 물론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김경문 감독의 신임을 얻는다면 강단 있는 김 감독은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트레이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까? 결국 논리는 같다. 우승에 기여할 주전급을 영입하려면 상대 팀들은 또다시 동일한 조건들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의 우승을 돕는 자선 단체 같은 상대는 없다. 결국 하나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아니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과연 하나는 이 중견수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나는 오랜 기간 중견수 자리가 숙제였다. 이용규가 팀을 떠난 이후 여러 선수를 기용해봤으나 누구도 1년을 넘기며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했다. 올해는 에스테반 플로리알과 루이스 리베라토를 영입했지만 2시즌 연속 함께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어렵게 데려온 손아섭은 중견수는 아니다. 그러나 그가 NC 다이노스에서 다소 불안정한 입지를 보였기에 하나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중견수는 아니더라도 외야 공격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침 선두 타자 자리도 고민이었다. 김경문 감독은 손아섭의 옆구리 부상이 회복되자 곧바로 그를 리드오프로 지속적으로 기용했다. 손아섭에 대한 손혁 단장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손 단장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는 기본적인 타격 기량을 갖추고 있으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우리 팀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 생각했다. 그는 항상 일찍 경기장에 나와 준비하는데 그 모습을 어린 선수들이 따라하는 걸 많이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손아섭 영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는 하나에서도 타격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고 팀은 한국 시리즈 우승의 문턱에도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번 FA 시장에서 줄곧 손아섭과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하나가 손아섭과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만약 한다고 해도 이미 강백호라는 새로운 주전 지명타자가 등장했다. 하나로서는 손아섭과의 관계를 좋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물론 그것과 별개로 중견수 물색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대 야구에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갖춘 중견수의 가치는 막중하다. 1년 후 FA 시장에서 최지훈, 28, SSG 랜더스, 과 김호령, 33, 기아 타이거즈, 이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하나는 당장 내년이 김경문 감독의 계약 마지막 시즌이고 우승에 도전해야 한다. 하나가 내년 시즌 개막 전 중견수 트레이드를 성사시킬지 주목된다. 시즌 전 거래가 실패할 경우 이원석, 이진영, 신인 오재원 등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며 버티는 방법도 있다. 물론 시즌 시작 후에도 거래를 추진하는 이중 전략을 펼 가능성이 크다. 하나 역시 류현진, 최은성 등
베테랑들이 더 늙기 전에 정상에 도전해야 한다.